안녕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 조용숙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미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라는 개념을 학습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앞에서 배운 저맥락, 고맥락 문화의 개념으로 영미권 국가와 한국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주의 문화라는 약간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관점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미 문화를 이해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느껴보고 문화가 다양한 사회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개념을 공부할 텐데요. 처음으로 스프레들리와 맥컬디가 정의한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란 사람들이 경험을 해석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습득된 지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빈의 정의인데요. 레빈은 문화는 공동사회 안에서 지식, 도덕, 미적 판단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준과 의사소통의 도구를 포함하는 공유된 생각이라고 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레빈은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정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를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그 문화권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세계관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맥락 문화와 고맥락 문화라는 것은 에드워드 홀의 개념인데요. 에드워드 홀은 여기 메시지의 명시성과 의사소통의 스타일, 메시지 의사소통, 즉 언어학적인 어프로치로 문화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맥락 문화는 누가 말했는지가 덜 중요하고요. 말의 그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맥락 문화 속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만으로 1년간 서로 소통을 하고 실제로 안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인간관과 평등한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고 문화 언어적으로는 논쟁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고맥락 문화라는 것은 말하는 내용보다는 소통이 일어난 상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치가 필요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권에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해를 안 받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맥락 문화에서는 손님을 잘 접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자에게는 덜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약간 따지고요. 사회 통합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지역이 저맥락 문화이고 어떤 지역이 고맥락 문화인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영미권은요, 여기 저맥락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는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어서 고맥락 문화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한국인 화자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보든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영미권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말하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미권 화자는 대화의 메시지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한국인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Dr. Cody, I'm late because my son is sick and he threw up. 이렇게 우리 아들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토하기도 하고 이래서 내가 좀 늦었어. 이러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I'm so sorry to hear that. Oh, I se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이 공결 처리를 해줄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콕 집어서 공결 처리해 주실 거죠? 내지는 공결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의 어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영어권 외국인 교수님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던데요 라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래 산 그런 분들은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분들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진행된 김동훈의 연구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의 사업가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인은 전형적인 저맥락 문화의 특성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개인 지향적이고 공동체 지향성이 낮고 자기 소신을 말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혁신적이고 그렇게 했다고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경우는 자신이 지위가 좀 높거나 상급자라고 해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먼저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프리패스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얹어서 급행료를 지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답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고맥락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야? 척하면 아는 거지. 그런 건 눈치로 아는 거야. 이제 감이 오냐? 이런 식으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회지향적이고 덜 대립적이고 기존 방식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요즘은 한국 사회도 점차 저맥락 문화의 특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지만 점차 개인지향적이고 저항적이고 혁신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을 정할 때 2시 넘으면 회의 시작하자 라고 하기보다는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자 라고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에드워드 홀의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의 관점에서 보았는데요. 이 책 보이시죠? 이 책은 조엘 스프링이 쓴 The Intersection of Cultures,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Economy 라는 책인데요. 문화를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에게는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조엘 스프링은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주의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니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social rejection,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에 덜 민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에서는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그리고 왕따 당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조엘 스프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국가 10개 리스트를 쫙 보여줍니다. 여기에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 국가 10개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중국이 1등이네요. 한국은 5등입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난 참 행복해 그런 말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 보면 그런 말을 정말 자주 해요. 그래서 I'm so happy, I'm blessed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도입되어서 대입에 정착이 되었지만 본래 미국의 대입 제도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소개서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하죠.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참 손발 오그라드는 듯한 깨알 같은 자랑을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써서 막 제출하고 이러잖아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잖아요. 쓰면서도. 그런데 그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온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거 좀 덜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것에서도 I'm so proud of myself. 난 내가 참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미국에 살 때 우리 아들이 졸업식 하는 날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I'm so proud of my son. He did very well. 정말 이런 말을 내가 영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국에서 한국어로 나는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러워. 걔가 참 잘 해냈잖아?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한 엄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병호 박사는 이런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묵은 감정의 덩어리가 적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하곤 해요. 그런데 영미권 국가에서도 중산층 백인이 문화를 주도하고 주류 문화를 형성합니다. 미국에서는 WASP이라고 하죠. White Anglo-Saxon Protestants라고 하는 북유럽계 백인 기독교 집단이 저맥락 문화, 개인주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영미권 국가에 백인 기독교 집단만 사는 건 아니에요. 영미권 국가는 이민자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그리고 출산율은 낮지만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국제 이주를 통해서 영미권 국가로 가게 된다면 저맥락 문화권에 사는 고맥락 문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미권 국가 내에는 다양한 이민자 그룹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유럽계, 남미계, 유태인계, 그리고 우리 흑인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아시아계도 있죠. 이 아시아계 한번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 리틀 도쿄라든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코리아타운에 가면 까꾸 뽀꼬 미용실, 순두부 백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즉 영미권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구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인종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으로 인해서 주류 문화 이외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문화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점도 있지만 문화적 갈등도 있는 거죠. 이런 문화적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학교 등에서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줄여서 말하죠. Political Correctness에 유의하라고 끊임없이 학교에서 가르치죠. 예를 들어 우리는 흑인이라고 말하지만 PC에 따르면 African American, 여기 보이시죠? African American이라고 해야 되고, Afro American이라든지 Negro 혹은 Nigger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PC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미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 문화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한국 문화와는 약간 다른 영미권 주류 문화를 보면서 다양한 이민자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